자, 3번의 내용은 꽃에서 향기와 오일을 추출하는 다이라고 하는 것을 수술하는 것을 다이라고 해요. 수술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고 있다. 다시 꽃에서 향기랑 오일을 추출하는 방법을 알려준다가 그 주제라고요. 그 꽃에서 향기를 추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쉽대. 그래서 먼저 장비는 필요 없고요. 장미나 라벤더가 있으면 충분하대. 꽃을 깔 때 만개한 꽃이 아니라 막 피기 시작한 꽃을 골라야 된대. 막 피기 시작한 꽃을 골라야 한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야 된대. 그런 다음에 그런 꽃에 향기롭고 유익한 오일이 들어있대. 얘는 막 피기 시작했을 때가 향기롭고 유익한 오일이 들어있어서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꽃잎을 떼가지고요. 비닐봉지에 넣고 부드럽게 으깬데 이렇게만 하겠죠? 그래서 으깬 꽃잎을 병에 넣고 올리브유로 덮어 올리브유를 뿌리겠죠? 그리고 나서 병을 살짝 흔들어서 24시간 동안 햇볕이 드는 곳에 둔대. 그래서 24시간이면 꽃잎에서 올리브유의 진액을 방출하기 시작을 하나 봐요. 그래서 올리브유랑 이제 진액이 섞이겠죠? 자, 이전에 꽃잎을 꺼내고 새 꽃잎을 또 모아가지고 같은 행위를 4~5번 반복하면 이제 오일을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이걸 에센스 오일, 그걸 진액이 있는 오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에센스 오일을 얻어가지고 팔아먹으면 된대. 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주제는 꽃잎에서 오일을 얻는 방법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extract의 뜻이 추출하다라는 뜻을 알아야겠어요. 이거 뜻이 추출하다. 그 scent는 그 향기, 오일은 그냥 오일이죠. 오일을 항상 그 튀김 할 때 쓰는 오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여러 가지 오일이 있는 거죠. 그리고 냄새랑 오일을 추출하는 동안에 꽃으로부터 추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반면에 이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문장 구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S, 그 다음에 메이싱이 동사, 여기까지가 지금 종속절이죠. 지금 배운 반면에 while이니까 반면에 쉽대, 생각보다 더 쉽다. 지금 첫 번째 내용 이거고요. 자, 너가 복잡한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complicate는 복잡한, equipment는 장비. 복잡한 장비는 필요하지 않대요. 간단하게 정원이 필요한 거지. 그 정원은 식물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여러분 그 영화에서 서치 에즈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에서 독해에서 서치 에즈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뭐뭐 같은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영어를 해석할 때 직독직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아요. 장미랑 라벤더 같은 식물을 포함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잖아. 원래 해석이. 근데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잖아. 보세요. 식물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서 장미라든지 라벤더 같은 거.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좀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요. search as의 뜻을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예를 들어라고 해석하면 편해요. 이렇게 하면 독해할 때 편해. 그러니까 이번 다음 주에 보는 모의고사 풀 때도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예요. 같은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containing 은 앞에 나와 있는 gardening은 이제 수식하는 거예요. garden을 현재 분사로. 자, 우선 garden만 있으면 된다. 지금 이 말이었고. 다음에 꽃을 꺾어라. 그 꽃은 아직 그 풀 블룸이라고 했으니까 만개라고 하지. 만개. 꽃이 만개란 그 개수 만개 그거 아니고 그 활짝 피는 걸 만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풀 블룸은 만개라고 합니다. 만개. 아직 만개가 아닌 상황. 자, 여기서 가로를 쳐서 닫아야 되거든요. 때문에 안 나오는데 때문에 범아 어디서 가로 닫으면 좋을 것 같니? 그 도즈가 주어니까 그렇지 5분까지지. 여기까지 가로 닫아야죠. 그래 컨테인이 그래서 동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꽃들, 문이 열기 시작한 말 꽃이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한 순간 그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꽃들이 포함하고 있거든. 가장 향기롭고 가장 혜택이 되는 오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이해되죠? 이렇게. 그래서 as는 때문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막 이제 꽃이 피려고 하는 그 꽃을 꺾어서 이제 사용해달라라고 좀 전에도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4번 동그라미 다음으로 remove 제거하다 다시 움직이다 아니에요 이거 제거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페룰의 뜻은 이제 꽃잎인 거고요. 꽃잎. 그래서 꽃으로부터 꽃잎을 제거해 그리고 그것들을 플라스틱 백에 놓아라. 댐은 뭘 말할까요? 꽃일까요? 꽃잎일까요? 꽃잎. 꽃잎이요. 댐은 꽃잎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제거란 말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꽃으로부터 꽃잎을 제거하란 말이 제거하란 말이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꽃이 이렇게 해서 꽃이 뜯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고 제거하란 말이 꽃에서 꽃잎을 떼라 이 말이에요. 리무브의 의미가 없애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불태워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알겠지? 그 오해하지 마라. 이것도 자체가 제거하는데 이걸 의역하면 뭐겠어요? 꽃잎을 떼라 이 말이겠지. 떼라. 떼다 어떻게 쓰지? 떼다. 이거겠지. 이 말이에요. 알겠지? 제거 없애버리는 말 아니야. 자, 그래서 꽃잎을 으깨라. 맞죠? 으깨라. 야, 여기서 꽃잎을 으깨라고 했잖아요. 이게 꽃잎 버리는 게 아니죠. 그치? 네. 꽃잎을 으깨라. 그리고 그러면 이센셜 오일 이게 그 필수 오일인 거겠죠? 그 진액이라는 건가? 이센셜 오일을 릴리스 방출하게 된다. 방출하게 하기 위해서 꽃잎을 으깨라. 그리고 그것들을 좌에다가 놓아라. 항아리 같은 데다가 놓아라. 그럼 똑같이 얘도 꽃잎이라고 해. 그리고 커버링 덮으면서 그 올리브 오일을 가지고 그것들을 덮으면서 좀 전에 그 올리브 오일이랑 그 위에다가 그 덮으라고 위에 설명이 나와 있었죠? 소매에서 섞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잖아? 그리고 여기 있는 댐도 똑같이 그 꽃잎을 말합니다. 여기 있는 댐도 꽃잎이에요. 자, 6번에 부드럽게 쉐이크, 흔들어라 병을. 그리고 그 병을요, 리브 놔둬 햇볕이 비추는 장소에 24시간 동안 놔두어라. 햇빛이 비치는 거에 놔두란 말이고요. 다음에 이것이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 꽃잎을 위한 그 꽃잎이 그들의 진액을 방출하는 그런 그 충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올리브 오일과 함께 올리브 오일로 이제 섞어 들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그 꽃잎은 이제 버려라. 이제 여기 있는 리무브가 이제 진짜 제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여기 있는 리무브가 이제 진짜 제거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반복해라. 전체 과정을 4번에서 5번 정도를 반복해. 풍부하고 향기로운 그 에센스 오일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그 꽃으로부터 진액을 얻고 오일을 얻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내용 겁나 쉽지? 그래서 아까 이 주제가 뭐라고? 진액을 얻는 거. 맨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꽃잎을 꺾어. 그때 어떤 꽃 꺾어야 된다고 하나? 만개하지 않은 꽃잎을 꺾어야 돼. 민준아 왜? 더 향기로워서? 막 꽃피기 시작한 게 가장 진한가 봐. 향이 가장 진하대. 그다음 소연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 꺾은 다음에? 꽃잎을 딴. 꽃잎을 따. 그 다음에? 네? 어떻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 플라스틱 백에 넣지? 네. 그렇지? 넣은 다음에 이제 얘네를 으깬다고 해? 으깨. 현재 다음에 어떻게 해? 으깬 다음에 그 자에 먼저 넣어야지. 맞지? 항아리에 넣고 올리브 오일을 한번 덮은 다음에 햇볕에다가 놔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진액이 빠져나온다고요. 24시간. 됐지? 햇볕에다가요. 이렇게 해서 얻어달라.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우선 그 가리키는 게 뭔지는 설명했어요. 좀 전에. 댐이 나오고 있죠? 댐이 가리킨 게 전부가 꽃잎을 말하고요. pe를. 그러고 나서 여기 있는 이시 가리키는 것은 자를 가리키니까 지칭에 약간 주의하십시오. 다음에 좀 전에 여기 서치 에즈가 나오면 그거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 다음에 extracted 민주가 이것도 뭐라 했었지? 추출하. 그리고 추출하다. scent는 향기. 그렇지 향기 이렇게. 그래서 fragrant랑 의미가 같아요. fragrant는 형용사고 저거는 명사일 뿐이야. 자 다음에 여기 커버링 이제 분사 구문입니다. 쉼표 있고 ing가 있으면 분사 구문이고 이런 어법 문제 풀 때 있죠?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학교 내신에서도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어법 문제 나오면 ing가 맞냐, ed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기본적인 어법 문제예요. 한 문제 나올 거예요. 학교 내신도. 저희가 이거 어떻게 풀어?
준아 이거 어떻게 풀어? 범아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풀어? 찍어봐. 해석으로 찍어봐. 형 이거 어떻게 푼지 알아? 수동? 네. 여러분들이 아직 다 까먹었던가? 타워베이를 하나 먹어. 타워베이를 하나 먹어보자. 안 먹으면 안 먹어도 돼요. 네. 우리 비타오백을 먹고 힘을 내서 공부를 해보자. 이제는 그래서 마시는 비타오백을 먹고 잠을 깨보자. 늦은 시간이니까. 네. 시작. 자, 우선 이게 능동이고요. 이게 수동이잖아요. 이게 능동이 맞냐 수동이 맞냐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틀려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ed가 붙어 있는 단어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어요.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면 첫 번째는 이 자리가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야 동사 자리라는 게 확정되면 답이 무조건 얘가 답이겠죠. ed. 맞죠? ing는 동사가 아니니까. ed는 동사가 있잖아, 과거에. 그치? 그래서 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보고 두 번째, 동사 자리가 아니란 게 확정이 됐음.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로 할 것은 능동수동이 되는 거야, 이제. 이때 이제 능동수동을 보는 거야. 이제 능동수동을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못하니까 가장 심플한 방법은 ing가 답이 되려면 이 단어 바로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 수동의 의미는 목적어가 없어. 바로 뒤에. 그치? 자, 이렇게 풀면은 가장 심플하게 답이 풀려요. 그런데 예외적인 게 존재해. 왜냐하면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애당초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경우는 주의해야 돼. 그 경우는 외워놔야 돼, 실은. 왜냐하면 모든 동사가 자동사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자타가 다 가능하다고. 알겠지? 이 경우는 너가 찍어야 할 때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야. 빠르게. 됐지? 이거 같은 경우도 커버링 ing잖아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죠? ing가 맞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푸는 거라고 문제 풀이 할 때는. 이제 넘어간다. 있겠지 나오면. 답은 될 수 있겠지? 지운다. 이제 지운다. 두 번째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문장이 나오면 또 한번 다시 말해줄게요. 예문에 또 나오면 또 다시 말해줄게. 두 번째는 그 4번 내용은 뭐냐면 법률 보조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 영어로 뭐라고 하나? 여러분? lawyer 이렇게 알고 있죠? lawyer의 의미는 법을 다루는 사람을 전부 통칭해요.
로이어는. 변호사는 단어는 영어로 attorney라고 해요. attorney라고 한다. 그치? 검사는 영어로 뭐라 합니까? prosecutor라고 하죠. 판사는 judge라고 하죠. 그치?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통칭해서 lawyer라고 하는 거야, 실은. 법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인 거야. 법을 다루는 사람. 알겠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lawyer를 주로 변호사로 번역을 많이 합니다. 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그 법률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 명함이 있죠? 명함 옆에는 lawyer라고 써있지 않아요. 얼턴이라고 써있어요, 실제로. 네. 참고해. 자, 그래서 어쨌든 법률 보조원인 그 패럴로걸이라고 하는 것이래. 법률 보조원인데 패럴리걸이라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하는 글에다가 주제문이고요. 법률 보조원인 패럴리걸이 어떤 일을 하는가? 법률 보조원은 변호사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서 변호사와 다른 역할을 한대. 변호사와 다른 역할을 한대. 그러니까 다르겠지, 영어도. 법률 보조원이니까 좀 다른 거다. 자, 이 사람의 주된 임무는 변호사를 보조한대. 법률 변호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 파일을 갱신하던가 아니면 정리하던가 또는 법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초안을 영어로 드래프트라고 해. 드래프트. 드리프트가 아니에요. 드리프트는 표류하다야. 표류하다. 드리가 아니고 드레야. 초안을 작성하던가 아니면 사건 조사를 하는 거다. 그런데 법률 보조원에게는 또 다른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법률사무소의 대표로서 고객과 소통하고요. 그리고 법원, 경찰서 등의 공무원과 직업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법률 보조원은 변호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일하고 고객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럼 다시 해보자. 여기 고객 파일을 갱신하고 정리하던가 법률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던가 사건 조사를 하는 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큰 일이 이거대. 네, 이것이 첫 번째 임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임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글감은. 그래서 아마 법률 보조는 아마 법대 나온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겠죠? 법대는 나왔는데 변호사 시험을 통과 못했다던가 아니면 그 사법 시험을 통과를 못한 사람들이 아마 하는 거 아닐까 싶어. 개인적으로. 근데 통과했으면 지들이 법률사무소 차렸겠죠. 자, 몇 개의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서는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패럴리걸은 허락받고 있어. 똑같은 일을 하도록 변호사처럼 똑같은 일을 허락하도록 하는 그 몇 개의 장소가 있다. 자, 하지만 대부분의 시기에서 그들은 고용된다. 인플로이가 이용하다, 고용하다죠. 고용되다. 로펌 들어본 적 있죠? 한국말로? 로펌이라고 많이 쓰죠? 법률 사무소라는 뜻입니다. 로펌 이거죠. 우리나라 로펌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김앤장이죠, 김앤장. 모르냐? 김앤장이라고는 법률사무소가 우리나라에 있던 그 법률사무소예요. 연봉은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봉이. 그래요? 그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이 버는 회사예요. 하이닉스보다 더 많이 벌어요. 걔네들보다 더 많이 벌어요, 얘네들이. 김앤장.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자, 법률사무소에 의해서 고용된다. 그리고 뚜렷한 기능을 한다. 이것이 매우 약간 다른이라고 의역하면 되겠죠?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변호사는. 주요한 의무는 변호사가 하는 일을 지지하는 것이다. 서포트하는 거다. 지원이겠지? 서치 에즈 따라서 as 서치 따라서라는 뜻이죠. 따라서 그들의 활동은 그 업데이트하는 걸 포함하고요. 그리고 고객의 파일을 정리하는 걸 포함하고 그리고 이것이 초안 쓰다. 좀 전에 말했었죠? 초안을 쓰다가 드래프트라고. 그래서 법률 문서를 초안을 쓰는 것을 포함하고요. 또는 그 사건 조사를 수행한다. 케이스가 사건 조사를 수행하는 걸 포함한다. 이거죠? 이렇게. 여긴 to name a few example은 사례를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사례를 말해보면 정도의 뜻이야 이게. 자, 하지만 그 패럴리걸은 또한 또 다른 본질적인 역할이 또 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용은 사건 정리 같은 걸 하는 거고 또 다른 두 번째 역할이 그 대표로서 저기는 리프리제너티브가 대표 법률회사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 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책임이 있다. 고객과 그리고 유지해 전문적인 관계를 유지해 공무원들 법원에 있는 그리고 경찰들과 그리고 또 다른 대행사들과 의사소통하는 것도 포함한다.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에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 법률 보조원은 변호사들이 최대한으로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최대의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도록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효율성. 그리고 손님의 욕구에 집중할 수 있다. 요구에. 그래서 법률 보조원은 고려된다. 필수적인 직원. 그래서 이거 무슨 내용이라고? 네? 법률 보조원의 역할이었지? 법률 보조원의 역할이라고. 네. 준혜 어떤 역할 한다고? 초안 쓰기. 네. 민준아 또 어떤 역할 한다고? 초안 쓰기 나왔다. 정리해야 돼. 그래, 초안 쓰기, 초안 드래프트 어디냐? 초안 쓰기 있지? 정리하기 여기 있다. 정리하기. 다음에 현아 또 뭐 있었니? 소통하기. 고객과 소통하는 거. 근데 민준아 또 뭐 있었니?
리서치. 아, 사건 리서치. 사건 리서치 어디 있니, 이거? 여기 있죠. 사건 이거 정리하는 거 여기 있지? 다음에 소연아 또 뭐 있어요? 관계를 유지하는 거. 고객과 관계 유지하는 거. 얘네들 있지? 고객 관계를 주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야. 다음에 현지가 또 뭐 있어요? 보조. 보조하는 거. 또 다른 사람 보조하는 거 어디 있지? 뭐였지 금방? 보조하는 거 어디 있니? 서포트한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서포트한다. 이게 나와 있죠? 이런 애들 또는 업데이트하는 것도 나와 있다고. 그리고 이런 부서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있다. 이게 그게 내용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은 여기는 in which 있죠? 요것도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but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하지만 다음에 또한 다른 기능이 있다, 다른 역할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기능, 다른 역할이 또 있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역할 나왔죠? 하지만 하고 나서 또 다른 역할 또 나오죠? 여기서부터 역할 또 나오죠? 걔는 5번 동그라미는 삽입도 가능해요. 삽입도 가능하다. 다음에 드래프트 있다. 여기 드래프트 이거죠? ing 이것도 분사구문이거든요. 똑같아. 이것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문제가 드래프팅이 맞는지 아니면 드래프티드가 맞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나오면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may include가 동사가 이미 있으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능동 수동으로 푸는 거고 뒤에 명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ing가 맞다고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뜻이라고 해. 자,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5번 문제부터 5번. 약간 어려운데. 우선은 잠깐 좀 씁시다. 여러분 책에도 나 뭐 했어 금방? 뭐 있어?
봅시다. 자연 선택이라는 진화의 기본 원리를 나비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는 글이다.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 Natural Selection이라고 해.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Natural Selection. 이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거야. 이때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특정 형질의 변이가 점점 흔해진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왜 특정 형질의 변이가 점점 흔해지냐? 우선 변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변이라고 하니까 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변이니까 변한다. 여기에서 여기로 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야? 그렇게 생각 안 하네 원래? 변이가 영어로 variatio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변이의 의미를 먼저 좀 정의를 내리면 이거야. 개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서로 다른 특징의 차이를 변이라고 해. 변이. 여기서 예로 들면 나비의 색깔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는 거야. 한마디로 노란색 있고 하얀색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색깔의 차이가 있지? 이게 변이라고. 됐지? 색깔의 차이가 변이라고 해. 그때 어떤 색깔이 점점 흔해지는가 이거라고 쉽게 말하면 흰색과 노란색 중 어떤 색깔이 더 흔하게 되는가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색이 생존에 유리해서 살아남고 어떤 색은 멸종했는가 이 말인 거야. 이해됐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주황색 나비가 있고 흰색 나비가 있어. 함께 살고 있다고 하자. 그때 보통 이 나비들은 번식하면서 각자의 색깔을 자손에게 물려줘. 그럼 주황색 엄마 아빠니까 주황색 아이를 낳을 것이고 애벌레. 흰색이면 흰색이 이제 또 번식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 이 나비들이 사는 곳에 주황색을 특히 잡아먹는 새가 있었대. 주황색을 잡아먹어. 그러면 주황색은 이제 멸종하겠죠? 줄어들 거야. 인구수가, 개체수가.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황색의 나비 수는 점점 줄어들어. 다시 말하면 생존에 불리해진 거지. 다시 말하면 주황색 나비는 변이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야. 됐지? 흰색 나비는 그러면 잘 번식하니까 변이가 점점 흔해지게 되는 거지. 이 흰색이 더 흔해진다는 말인 거라고. 됐지? 그래서 결국 전체 나비 개체군은요, 대부분 흰색 나비로 구성되게 된다. 됐지? 그래서 변이가 점점 흔해진다는 말의 의미, 생존에 유리한 색깔이 더 흔해 빠지게 된다. 이 말인 거라고. 됐지? 그래서 여기서 변이를 우리가 의역할 때 뭐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색깔. 색깔. 변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색깔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결국 전체 나비 개체군 대부분 흰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처럼 나비를 잡아먹는 새의 존재가 흰색 나비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것을 자연 선택의 원리라고 한대. 자연이 선택한 거야. 주황색은 죽이고 흰색이 살아남는 선택이 된 거지. 지가 의도한 건 아니지, 나비 스스로는. 맞지? 자, 이 상황이라고. 이걸 자연 선택이라고 한다. 맛있니? 먹을만하니? 진화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바로 자연 선택이야. 한마디로 생존한 거지. 생존.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 과정에서는 특정한 변이,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특정한 색깔, 이거라고 해. 특정한 색깔이 특정한 형질에서 특정한 색깔이 흔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치? 이렇게.
자, 예를 들어보자. 가정해보자. 자, 버터플라이 파퓰레이션 개체수가 특정한 지역에서 구성하고 있어. consist of 주황색과 흰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보통 이러한 나비들은 번식의 과정에서 그들의 독특한 색깔을 패스 온, 물려준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근데 하지만 그 버터플라이가 happen to 우연히 뭐뭐하다. 우연히 새들 사이에서 살게 된 거야. 그 새들이 오렌지 버터플라이를 먹고 사는, 특히나 그 새들이 특히나 오렌지 버터플라이를 먹고 사는 그런 새들과 함께 우연찮게 살게 된다면 그럼 오렌지 색깔, 주황색의 개체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다. 그러겠죠? 주황색만 주로 잡아먹으니까. meanwhile 한편 안 나오네. 한편 흰색은요, 플러리시, 번창하게 된다. 더 줄까? 2개 남아. 그 번창하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반적인 전체의 인구수는 시작한다. 구성에 더 적은 오렌지 개체수로 구성되게 된다. 더 적은 주황색 개체수로 구성된다. 그러겠죠? 더 적어지니까 잡아먹혔잖아. 자, 그리고 주로 흰색으로 구성되겠지. 맞죠? 그래서 mostly는 주로 흰색으로 구성되게 된다. 자, 그래서 버터플라이를 잡아먹고 사는 것의 새의 존재는 자연의 조건을 만들게 될 것이다. 자연의 조건. 그 조건은 페이버가 선호하다. 선택을 선호하는 조건 또는 흰 색깔의 버터플라이의 생존을 선호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게 된다. 여기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그 생존, 그 자연 선택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금 이 말인 거고요. 네. 범위가 무슨 내용이라고? 무슨 내용이라고?
뭐라고? 자연 선택의 원리. 누가 살아남아?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아. 이 경우는 흰색이 살아남았지? 흰색이 살아남았다고. 또 하나, 준우야. 그럼 이거 뜻이 뭐야? 거기에서 라고 해석한다고. 민준아, 이거 해석 뭐야? 이거 뜻? 변이. 변이가 무슨 말이야? 다른 거. 색깔. 색깔이라는 뜻이라고 해. 색깔. 다른 거니까 색깔이겠지. 그래. 다음에 트레이트 있지? 트레이트. 하나 이것도 뭐야? 형질. 형질은 무슨 말이야? 근데? 가지고 있는 특징. 특징이라는 뜻이야. 소위 말해서. 또 하나 해볼까? consist of 요거. consist of. 손에 적었던 뭐야? 구성되다. 구성되다. 또 해볼까? flourish 요거. 현재 이것도 뭐야? 번성하다. 엄마 이것도 뭐야? 요거. 한편 이거지? 네, 한편이야. 저편 말고. 준우야. 이것도 뭐야?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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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준아 이것도 뭐야? 선호하다. 그렇지, 선호하다. 네, 딱 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지.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예를 들어서 나와 있죠? 하지만 나와 있죠? 두 개는 연결사로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버터플라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 선택에 대한 이해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하고 3번 동그라미에서 보면 각각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버터플라이가 자기의 유전자를 건네준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4번 동그라미 보면 하지만 버터플라이가 우연찮게 오렌지를 잡아먹는 버터플라이 새와 함께 살게 되었다가 4번이야. 5번에 보면 그러면 흰색은 번창하게 된다가 내용이 맞겠지? 그러면 흰색이 번창하려면 오렌지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 죽는 이 아이가 4번 동그라미인 거겠지. 그치? 그래서 4번 동그라미가 이제 여기 삽입으로 출제를 하게 된다 이거야. 출제하게 되면. 얘기 가장 적절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다음에 여기 오프스프링의 뜻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자손. 오프스프링의 뜻은 자손이라는 뜻이야.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스프링이 봄인데 왜 갑자기 자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했니? 맞아.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소연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니? 네. 아, 진짜? 네. 민준아, 그렇게 생각했어? 네. 아니, 봄인데 왜 자손이 갑자기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스프링은 뜻이 스프링이야. 뜻이 뭔지 알아? 스프링? 튀어나오다. 튀어나오는 뜻이야. 알잖아, 스프링. 핑 하고 튀어 올라오잖아. 그게 스프링이잖아요. 오프가 뜻이 뭐냐면 떨어지다는 뜻입니다. 떨어지다. 떨어지.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풍 튀어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뱃속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해봐. 밖으로 튀어나오다가 스프링이 아닐까 뜻이? 그렇지? 오프가 떨어진 거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자손이지. 그러겠죠? 원어민 입장에서는 자손이란 뜻일 수밖에 없어요. 뜻 자체가. 알겠죠? 그래서 그런 뜻을 갖게 되는 거야. 플러리시란 단어 어휘 문제로 낼 수 있겠지? 빈칸도 가능해. 다음에 여기 디크리스 이것도 어휘 문제 빈칸도 나올 수 있겠고. 다음에 meanwhile도 이게 실은 그 연결사란 말이야. 이제 이거 나오면 이제 어렵다. 외워놔야 돼.
한편이라는 뜻이에요. 한편. 자, 그러면 지문 지금 몇 분이야? 25분이지? 지문 총 3개를 읽어봤죠? 우리 다시 한번 오늘 4번부터 3번이잖아. 3번부터 5번까지 3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엄마, 잤어? 졸았어? 너 올 때 뭐 있어, 의사? 유진아 잤니? 아니요.
세 개 지문 오늘 마무리를 합시다. 다음 6번 지문은 독립매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독립매체. 독립매체라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매체를 말합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면 우리 MBC, SBS, KBS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뉴스 하죠? 여기 뉴스가 하는데 이것은 이제 가장 전통적인 매체야. 근데 유튜브에서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취재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맞잖아요. 그래서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 그런 것들을 다 독립매체라고 할 수 있어.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독립매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독립매체라고 하는 것은 정부나 기업의 이해관계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매체. 이거를 독립매체라고 한다. 그래서 대중매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SBS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MBC라든지. 독립매체의 구성원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자유를 가지게 된다. 이게 장점이야. 그 자기만의 편집 방향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내 맘대로 설정하는 거죠. 편집도요. 그래서 대중매체보다 덜 편향되어 있다. 이게 장점이야. 편향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대중매체와 다른 시각을 얻기 위해 독립매체를 찾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독립매체를 대안매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얼터너티브. 대중매체에 대안이 있다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이 없다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 뭔 말이냐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게 매체의 역할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이 매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야. 봐주는 거지. 그럼 보도를 안 해. 이해됐죠? 그럼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단 말이 그런 말이야. 또는요, 이 범죄를 저지른 놈들에게 변호를 대신해 주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잘못 알게끔. 그치? 그래서 독립매체는 권력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권력을 경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이게 그 독립매체에 대한 이야기였다. 장점에 대한 이야기다. 단점은 아직 언급이 안 되는 단점은 기본적으로 돈이 덜 들어옵니다. 걔는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유지하기 힘들어.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독립매체는 refer to 언급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야. 매체의 형태를 가리키고 이것은 작동에 독립적으로 정부 또는 회사의 인터레스트 이것 뜻이 이해관계예요. 코퍼레이트가 기업이에요. 정부 또는 기업의 이해관계랑 독립적으로 운영돼. 이렇게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So 그래서 그것은 고려된다. 다르다고.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대중매체 이게 대중매체랑은 구별된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작동하거든 독립적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 독립 매체의 멤버들은요 더 많은 자유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즉, 자, 독립 매체는 그들의 자신만의 편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장점이 또 나오죠. 그들 자신만의 편집 방향. 자, 이것은 인상을 만들게 돼. 그들이 덜 편향적이다 라고 하는 인상. 대중매체보다. 그래서 여기는 impression이라는 단어, 인상이란 뜻이고요.
뒤에 that은요. 관대가 아니고요. 동격의 접속사. 동격 that이야. 동격 that의 특징은 앞에 명사가 있고 뒤가 완벽할 때 씁니다. 이거 좀 다시 말해줄게요. 사람들은 concern, 걱정하고 있어. 그 편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문장 기네. 문장이 길죠? 주어부터 찾읍시다. 그 다음에 동사 찾는 거. 찾았죠? 자, 우선 쓰지 마세요. concerned about이고 concerned with가 있습니다. concerned about은 뭐뭇을 걱정하다는 뜻이야. 뭘 생각하면 되냐면 about이 있을 때 be worried about 있지. 그래서 be worried about 처럼 concerned about이 걱정하다인 거야. 걱정하다, worried about, concerned about. concerned with 이렇게 하게 되면 뭐뭇과 뭐뭇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됐죠? with가 있으면 관심, about이면 걱정이에요. 주로 그렇다는 거야. 아닌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주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concerned about이죠? 걔는 걱정 이런 뜻이야. 여기 people이 주어고요. 여기까지. 그리고 turn to가 동사. 뜻은 의존하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편견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므로 독립매체에 의존하게 된다. 다양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perspective가 관점, 그다음에 current는 현재. 자, 대중매체에 의해서 묘사된 관점. 그래서 어쨌든 portrait 뜻은 묘사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pp인 거예요. pp. 얘는 현재 pp로 쓰인 거야. 요 뜻은 관점. 그럼 계속한다. 계속하자. 자, this is why, that is why 뜻은 그래서라고 번역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 매체는 때때로 알려져 있다. 대한 매체로서도 알려져 있다. 그래서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이렇게 많이 쓰죠. be known as 뭐뭐로서 알려지다. 알려주다 말고 돼요. 알려지다. 자, 그래서 그 대중매체의 대안을 가지는 것은 약간 좀 다 지울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대중매체의 대안을 가지는 것은 중요해. 왜 그러냐면 그것이 없다면 강력한 이해관계가 권력 있는 이해관계겠죠? 얘네들이 get away with 뜻을 써봅시다. 벗어나다. wrongdoing 범죄. 그 여기 keep 뒤에 in check라는 표현 있죠? 체크. 억제하다 이런 뜻이에요. 억제하다. 억제하다. kept 여기서 keep in check 억제하다. 괜찮다? 자, 메인스트림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독립 매체가 없다면 강력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 나쁜 놈들이 벗어나게 된대요. 잘못된 것, 범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더 쉽게 하게 된대요. 이해지? 그래서 wrongdoing의 뜻이 범죄라는 뜻이야. 범죄에서 쉽게 벗어나. 그러므로 독립 매체는요 중요한 역할을 해. 강력한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이래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keep in check의 뜻이 억제하다 이런 뜻인 거야. 또 이제 이거 외우려면 머리 아프니까 설명을 할게요. 봐보세요. keep이 유지하다고요. 체크가 확인하다죠. 그치?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핸드폰하고 공부 안 하는 것을 계속 제가 눈으로 체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확인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핸드폰 보는 것을 억제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억제하다. 이해되죠? 무조건 외우지 말고 약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저기 왜 억제하다죠? 이렇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내용은요. 그 독립 매체의 그런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여대선 관계 대명사지? 관대. 어법으로 이제 많이 출제하죠. what이 나오면 안 돼요. what은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얘는 쓰면 안 된다. 다음에 좀 더 이야기 했었죠? 이게 동격이라고 했는데 동격이라는 것은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나서 대시 나오고 그리고 플러스 완전한 문자. 특히 이 명사는 추상명사야. 그때 대설 동격이 되시라. 참고하세요. 그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니들도 한 5문제 나오지. 그다음에 여기 less biased 이건 이제 어휘나 빈칸으로 이제 출제하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 turn to라고 한 단어 이게 지금 문장에서 동사로 쓰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존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고 그 옆에는 여기 concerned라는 단어 있죠. 이게 수식관계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식관계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냥 설명만 들어보세요.
원래 문장은 이거예요. 원래는 제가 말했다시피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about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렇죠? be라고 be concerned about 뭐뭇에 대해서 걱정하다. be concerned with 뭐뭇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be concerned about 이게 원래 표현인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중학교 때랑 주격관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이게는 주격관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다 보니까 concerned만 남아있는 이런 패턴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런 관계 때문에 이 concerned는 동사가 될 수 없다는 걸 설명한 거예요. 알지? 뒤에 동사는 따로 있다. 다음에 여기 different라는 단어 이제 어휘로 출제할 수 있고요. 다른 관점을 보기 위해서 독립 매체를 선택하기도 한다. 다음에 여기 있는 대은요. 어법 문제가 출제하는 것은 대시 맞냐 아니면 도우즈가 맞냐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단수냐 복수냐 소위 말해서 단수냐 복수냐 이걸 결정하는 의도예요. 그러면 가르치는 걸 찾으면 되죠. 퍼스펙티브 단수이기 때문에 대수 쓰는 게 맞다 이렇게 푸는 거야. 어법은요. 다음에 여기 that is why 있죠? 이거 뜻이 현아 이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뜻이. 선생님 왜 또 그래서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가르칠게요. 자 다음에 여기 without it 있죠? without it it이 의미하는 것이 독립 매체인데 지금 뒤에 보면 might가 있단 말이야. might가 있죠? 지금 시간이 지금 10분 남았어. 지금 나 두 문제까지 끝내려고 해 지금. 팔 8번까지 지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근데 하나 물어보자. 평일날 숙제를 내줄 건데 니들이 동영상 보는 숙제를 내줄 생각이에요. 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영상을 여기를 볼지 아니면 여기를 볼지 약간의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동영상이요? 평일날. 평일날. 준에 어디가 땡기니? 왜 그러니? 아래 거야? 너 어디가 땡기니 번호? 둘 다 똑같아요. 10문제. 위에 거? 아래 거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왠지 요거 위에 거 있잖아요. 이거 시험 범위 빠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약간 좀 들었어. 민준아. 얘보다 얘가 나올 확률이 실은 좀 더 높아. 실은. 이거 마지막 것도 안 나오잖아. 리뷰 테스트가. 이것도 안 나올 확률이 약간 좀 높아. 여러분들 진도 속도를 봐서는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2개, 아마 여기 있는 거 2개 이 정도 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야. 3개 정도? 하나, 둘, 셋.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위에 있는 거에서 1, 2, 3 이렇게 3개 있단 말이야. 3개 있단 말이야. 아마 여기까지 흐름까지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 3개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요거 다음에 요거 낼 확률이 약간 좀 있다 이거지. 다음
그 다음 이제 선택사항을 줄게요. 교과서. 3과 4가 중에 뭐가 땡겨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해커스가 땡기니 교과서가 땡기니? 교과서? 잠깐만. 교과서? 민준아? 교과서? 아, 다 해서 그러면? 네. 해커스도 하고 교과서도 하고? 아, 교과서요? 그 명언도 교과서 문제 4문제 나온다고 했어 내가? 저번에 제가 보여줬죠? 이게 또 있어. 야, 모의고사도 교과서 더 많이 나와요. 2개가인데. 그러니까 교과서도 중요해요. 부기제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면 교과서를 제가 그 유튜브에 올리던지 할게요. 네. 3과 4가 2개다. 근데 여러분들 그 교재 뒤에 교과서가 있나 본데? 3과 4가 내가 넣어놨을까? 넣었어. 3과 4가 넣었어. 3과 4가를 넣었어. 혹시 제가 없는 사람 있나요? 너도 있니 교과서? 있니? 이거? 교과서 이거? 없어. 망했다. 이건 너희 지금 나중에 복사하는 건 없어. 너 있니 교과서? 있어. 교과서 있니? 없네. 없네요. 아, 어. 자, 됐어. 뽑았어. 지금 4분 남았는데. 요거 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without 가정법이 이번에 한 번만 더 밀어볼게요. 시험에 나올 거라고. 버터랑 if의 원화포, 그다음에 월인 나포로 바꿔 쓰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여러분 학교 선생님을 좀 믿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더라. 중간고사 때도 한 말하지 않았니? 안 냈지. 그러니까 안 냈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다가 그냥 안 되겠지 포기하면 나와. 2학기 때쯤에 내려나 싶어. 자, 그 지금 프린트 뒤에 교과서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어서 나도 빨리 가고 싶어. 그 평일날 꼭 3과 4가 동영상을 좀 보세요. 내가 안 볼 것 같으면 학원에 와서 보시던가. 화요일, 목요일이요. 수요일날은 쉬고. 공부해야겠지. 공부할 거지. 영상만 보고 있어요. 내용 정리도 같이 보면서 뒤에 교과서 붙어 있으니까 맨 뒤에 있어, 맨 뒤에. 내가 여기 바로 생겼어. 할 거지? 안 할 거야. 해야겠지? 야, 너 근데 너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 아까? 뭐하니, 밤에?